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은 중세 문화편으로 왔습니다. 고려시대의 문화 주제들. 자, 암기 내용들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 드릴 거는 최충, 이 인물입니다. 최충, 고려 중기 때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학을 융성시킨 유학자로 알려진 그 사람이 바로 최충이죠. 자,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문과충들은요, 아우, 저도 문과충이에요. 예, 이과 말고 문과. 이 문과충들의 문영석 선생님한테 헌법도 공부한대요. 아, 형법 말고 헌법도 공부하나 봐요. 그래, 가서 질문도 하나 봐요. 그런데 이과가 아니라 구구단도 몰라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해도 너무하죠. 자, 최충은 문종 시기 때 주로 언급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사학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워내게 되는데 그 사교육기관이 바로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하죠. 이는 구제학당, 최충은 구제학당, 문헌공도. 예,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학을 융성시키게 되죠. 그리고 최충은 해동공자로 칭송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학을 융성시키니까 고려 정부는 관학을 장려해야 되겠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유학이 발전하는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 시기 때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관학진흥책은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 때 관학진흥책은 왕과 정책, 이렇게 왕별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연예인 최수종 씨, 이분은요, 책 보고 서적 보면서 육포를 먹는데요. 그래요? 자, 한예종에 입학하고 싶은 개그맨 양세형 또는 뭐 야구선수 양현종이 있습니다. 예, 너무 칠칠 맞은가 봐요. 그래. 숙종 때 정책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서적포, 국자감의 서적포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종 때 마찬가지로 고려 중기 때예요. 양현고라는 장학재단, 칠제,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하죠. 자, 이러한 모습들, 자, 각각 숙종과 예종의 정책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최충이 증진시켰던 사학, 이 사학의 융성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종 시기 때 불교, 고려 불교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고려 초기 때, 광종 때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 고려 초기 때 승려들,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김성규는요, 해커스 광고 모델이래요. 그래요? 근데 중국 진출했나봐요. 중국 가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입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지정한 의관을 걸치고요. 그 다음에 딱 통제구역 가서, 그냥 참 통제가 철저한가 봅니다. 여기는요. 예, 그쪽으로 가래요. 광종 시기 때 인물들은요, 균여가 있고요. 해거가 있어요. 자, 균여는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던 승려. 해거는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었던 승려로 알려져 있는 광종 시기 때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천태종을 부흥시켰었던 의통과 재관이 있습니다. 다 광종 때 인물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광종 때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고려 초기 넘어서 이제 고려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의천, 그리고 의천과 진울이라는 승려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 때 활약했었던 의천, 무슨 내용들이 있나? 자, 흥이 있는 왕을 모시는 의천이래요. 예, 의천이 모시는 왕들은 좀 흥이 넘치나 봐요. 그래, 뭐 화나도 근엄하게 흥이 날 때도, 또는 화나도 근엄해야 되겠어요. 흥이 난다고 화난다고 막 열폭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근엄하지만 교관이 학교 종을 치면서 막 청국장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천태만상아 못 참겠어요. 예. 흥이 있는 왕을 모시는 의천이다. 의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천은 흥왕사에서 교종을 통합하죠. 그리고 국청사에서 선종을 통합할 겁니다. 예, 흥왕사와 국청사, 의천에 등장하는 사찰들로 알아두시고요. 자, 의천은요,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교종을 통합할 겁니다. 그리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할 거예요. 자, 교종과 선종, 예, 직관에 의한 깨달음, 선종, 교관겸수라고 하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합니다. 불교의 양대 종파. 자, 일단 교종을 이렇게 통합했어요.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합니다. 교관겸수라고 하죠. 국청사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 그래. 의천은 이렇게 교종, 선종 통합, 교단의 통합을 꾀했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 말고 의천에서 등장하는 게 또 있죠. 뭐가 있냐면요. 바로 교장, 속장경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의천이고요. 경제편에서 봤었는데 각종 화폐들 발행하게 됩니다. 예. 화폐는 사만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활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진우를 보자 그러면 후기 때 사람이죠. 무신집권기 때의 승려 진울. 이 사람도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선정적인 송을 부르는 정해. 너무 선정적이야. 댄스도 좀 그런가 봐요. 돈놀이로 점수 따면서 실실 쪼개면서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울은 선종승려입니다. 예, 선종승려.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교종과 선종, 근데 이제 선종 중심이죠. 예, 선종 중심 승려예요. 교종의 통합을 꾀한다. 무신집권기 때는 선종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대. 정해쌍수, 도노점수, 예, 이런. 자, 정해쌍수는 교종과 선종을 같이 쌍으로 수행하자라는 것이고요. 도노점수는 수행,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된다. 깨닫고 또 깨닫자. 이런 통합종파를 조계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진울 활약에서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하는 활약, 진울의 활약이고요. 이것 말고 진울이 했었던 게 또 있죠. 바로 수선사 결사운동이 있어요. 수선사 결사운동은 불교 개혁을 표방했었던 불교 개혁운동이에요. 이 수선사 결사운동에서 참선, 그리고 독경, 그리고 노동, 승려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아까 봤었던 의천과 진울,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려들도 또 있어요. 해심과 요새도 있죠. 해심과 요새,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 활약했었던 또 다른 승려들. 이 해심은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데요. 네, 무슨 유불리? 요새는 참회를 살 법하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데. 그래. 해심은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결국에는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예. 자, 진울의 수선사결사운동, 그리고 교종과 선종의 통합 이후에 해심의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꾀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가 있어요. 자, 이 요새는요,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 예.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 이게 뭔데요? 백년사 결사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장으로 보시면 돼요.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의 또 다른 결사운동이 백년사 결사운동,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 그 다음에 진울의 교단 통합운동을 넘어서 유교와도 통합하자. 해심의 유불일치설. 예.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이후에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고려의 대장경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총집합이죠. 대장경은 경율론 3장 불교 전집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고려는 불교의 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편찬합니다. 또한 외세 침입에 대항해서 불교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목적으로 대장경을 조판하게 되죠. 자, 두 가지가 있죠.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구 가면 덥대요. 근데 진짜 덥긴 해요. 좀 뜨겁더라고. 초조해지는 거란다. 더워서 정말 초조해지죠. 근데 몽골 가면요. 여기는 초원이래.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어. 나무 심느냐고 이제 삽질하다 보니까 팔만 강화됐어요. 합체해봤더니, 갑자기 존잘이 됐어요. 정해인이 됐대요. 무슨 얘기냐? 이상한 얘기다.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은요, 거란 침입, 이 거란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대장경입니다. 대구 804,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대장경이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이는 무신집권 최우 때 강화도에서 편찬했었던 대장경이죠. 몽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됐었거든. 이 몽골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강화도에서 만들었지만 이후에 조선시대 때 합천 해인사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관됩니다. 자, 요게 팔만대장경. 다른 말로는 제조대장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나누어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